안녕하십니까. 황종대 세무사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한화 용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그 공급 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밑에 지금 현행 규정은 사업자고 옛날 2013년 6월 30일 이전에는 납세 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요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근데 1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사업자가로 해가지고 등록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사업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사실상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등록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세금계산서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전 단계 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했어도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또는 가공이나 의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수취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또 가산세가 부과되며 물론 이제 부가세 본세를 포함한 가산세가 추징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세금계산서 질서범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금계산서 법정 서식입니다. 일반 종이 세금계산서를 이제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은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의해서 기재될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요. 또 추후에 이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종이세금계산서를 예시 들은 것이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은 없고 승인번호라는 것이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승인번호하고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받는 자 사업자 번호, 작성 연월일과 공급가액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면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도 이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세청 홈택스에 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발급입니다. 네, 방금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마다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법 34조 3항에 보시면 이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여월, 거래처별로 일여월. 일여월이라는 것은 그 각 월에 1일부터 그 말일까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월이다. 그러면 2월 1일부터 2월 마지막 날, 그러니까 2월 28일이나 29일이 되겠죠. 그 일여월에 공급가액을 합하여서 그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령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월이다. 그럼 3월 전체 그 특정 거래처의 공급가액을 전부 합계해서 3월 31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여월의 이내입니다.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 종료일을 작성령으로 해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일 단위로 한다든지 뭐 10일 단위로 한다든지 15일 단위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7일 단위로 한다면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7일을 이제 종료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뭐 10일 단위로 한다면 뭐 1일부터 10일까지 거래금을 10일로 기재해서 발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자, 이렇게 고정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도, 예를 들어서 그 월에 단 한 건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실제 거래일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령으로 해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거래처에 딱 한 건, 뭐, 1,000만원 거래를 했다. 그런 경우에, 이 날짜가 뭐 3월 15일이었다. 그러면 3월 15일 공급가액 1,000만원 해서 4월 10일까지 발급을 해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것입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여월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렇게 묶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월 범위 내에서 이렇게 1번, 2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월을 달리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부문별, 해당 회사의 공급자의 회계 부문별 또는 사업 부별 또는 상품 종류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해도 가능합니다. 자, 아까 뭐 3번의 얘기인데요. 3호에 따라서 고정거래처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월 뭐 2회 이상 거래한 거래처가 아닌 단 한 건의 뭐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요 3호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공급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검토입니다. 23년 9월 1일 공급시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6개월 이내냐 전이냐에 따라서 1, 2로 나눴습니다. 자, 다음에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입니다. 결국 9월 1일에 발급해도 되고 최장 2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2월 10일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연발급이라고 해가지고 공급자는 1% 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0.5%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인정이 됩니다. 공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번의 미발급이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이때까지입니다.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 이 날까지
이 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하면 똑같이 그 공급받는 자는 0.5% 가산세는 부과되지만 매입세 공제는 허용이 됩니다. 공급자는 1%가 아니고 지원발급이 아니고 미발급이기 때문에 발급했어도 미발급입니다. 그래서 2% 가산세가 부과가 될 것입니다. 자, 1년 확정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발급한 6번의 미발급의 경우에 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공급자는 미발급으로 2% 가산세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뭐 세금계산서 발급받았던 받지 못했던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공급 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세무서장에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면 그 거래가 인정된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매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급자는 2% 가산세가 적용이 되고요. 자, 1번, 2번 빼놓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1 공급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검토입니다. 앞에서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특별히 보실 건 없고요. 자, 1번과 2번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행 세금계산서와 공급 시기입니다. 자, 보시면 부가세법 15조는 재발 공급 시기고 16조는 용해 공급 시기. 부가세법 시행령 28조는 역시 재발 공급 시기, 29조는 용해 공급 시기입니다. 자, 이 부가세법에서 정한 공급 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아까 1, 2번 선발행 세금계산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닌데 요 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받은 선수금, 수령한 대가의 범위 내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인정이 됩니다.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과세기간과 무관하다는 의미는 자, 그 공급 시기 도래 전인데 일기 때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기에 만약에 1억의 범위 내에서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했어도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1기 때 선수금 받은 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선발행해도 되지만 2기,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다음 기에 공급 시기 전에 선발행을 해도 인정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 발급할 때는 돈을 안 받았는데 여기 돈을 미리 받고 하는 거고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받았다. 자, 요 얘기는 공급가액 1억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근데 선수금 받은 게 없어요. 근데 7일 이내에 대가 1억 1천만 원을 다 받았다. 그럼 정당한 세금계산서입니다. 그 다음에 선발급 회부. 대가 안 받은 상태에서 선발급 했는데 7일이 경과 후에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정당한 세금계산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계약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의미합니다. TI는 텍스 인보이스, TI의 줄임말입니다.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고요.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했다. 인정해 정당한 세금계산서입니다. 다만 그 공급받는 자가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공급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거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그
장기 할부 판매나 뭐 전력 등의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뭐 재원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뭐 이 위의 요건과 관계없이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그 정당한 세금 계산서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3-3 선발행 세금 계산서와 공급 시기입니다. 바로 앞전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 선발행이 세금 계산서 인정되는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정 시에는 공급자는 1%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세금 계산서를 미리 끊었으니까 매출세액은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그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을 전부 부과를 받습니다. 자, 근데 정상적인 공급 시기가 도래했어요. 자, 1기 때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발급했다고 해서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었습니다. 아까처럼 매출자는 감액해주고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한 경우에 정상적인 공급 시기가 들어간 과세 기간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경정을 했어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급 시기에.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정상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안 했다.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매출자의 경우에 정당한 선발행 세금 계산서가 아니어가지고 아까 1% 가산세가 적용이 됐는데 정상적인 공급 시기가 도래한 과세 기간에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면 세금 계산서 미발급은 2% 가산세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했으면 요거는 취소를 해주고 2% 가산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과세 기간에도 세금 계산서 정상적인 공급 시기가 도래한 과세 기간에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다. 공급받는 자가. 그러면 그 공급받는 자는 영원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선수금을 받고 공급 시기 전에 선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어떠한 이유든에 의해서 뭐 계약이 취소된다든지 어떤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선수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감액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선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받은 대가에는 현금, 수표, 어음, 뭐 전자음, 뭐 신용카드 전자화폐, 뭐 현물 현물이라는 것은 뭐 부동산, 뭐 기타 상품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성 연월일의 착오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없고요. 예. 그 필요적 기재 사항 중에 하나인 그 작성 연월일이 그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하면은 그 다른 기재사항, 세금 계산서에 적힌 뭐 다른 기재사항,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봤을 때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착오가 뭐냐에 대한 부가세법상의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뭐 제한하는 규정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폭넓게 착오의 범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또 이 착오가 뭐 수 과세기간 동안 반복된다든지 이래도 착오이고요. 뭐 법령의 뭐 어떤
무지 부지에 의한 착오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만 하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입니다. 사업자 단위가 아닙니다. 사업장별 과세 면세 공급 가액이 23년에 8천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때부터는 한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되면 폐업할 때까지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전송시 제재인데요. 정상 발급하고 전송,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발급 2기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랬다면 당연히 양쪽 다 불이익은 없는 거고, 지연 전송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급했는데 구세청에 전송을 늦게 했다, 누락했다. 지연 전송의 경우에는 이제 0.3%, 미전송의 경우는 0.5%.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인데 미발급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2%라고 했습니다. 다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1%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한 강의는 이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